자,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썰방을 좀 본의 아니게 좀 늦게 가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방송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 죄송하고 늦게나마 뭐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뭐 늦었지만 뭐 지금이라도 좀 마음 추스려서 좀 재밌게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람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희노애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방송도 인생이랑 좀 비슷해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있고 뭔가 꼬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죠. 먹고 살려면. 자,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장건강님께서 이제 질문권을 해주셨는데 서울 토박이들이 지방생활하기 힘든 이유라고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자가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장건강님이 여기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저분이 서울 토박인데 지방에 내려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건강이 생각해 보세요. 서울 토박이들이 굳이 지방에 내려올까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굳이 서울 토박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토박이들이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 경기도권 포함해가지고 인천까지 포함합니다. 과연 지방까지 내려와서 일하려고 할까라는 이유입니다. 사실 장강이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혹시 장강이 일하시면서 그런 질문 안 받아봤어요? 야, 너는 서울 사람인데 왜 이 지방 총구석까지 와가지고 일하냐? 야, 서울이 더 좋잖아. 근데 왜 너는 여기까지 왔냐?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봤을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들어야 아마. 분명 지방에서도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권에 왔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뭐 일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은 윗지방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근데 왜 굳이 요즘에 그런 말 안 한다고 다행이네요. 왜 굳이 내려와서 일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왜냐? 대부분의 어, 서울권에 서울권 출신들은 지방에 내려오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님도 장건강님도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막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만족하고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지방에 발령 나서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많은 것도 부족하고 뭐 장건강님에 잘 정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서울권의 사람들이 이거 많이 두려워합니다. 맞죠? 다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고민 사연 할 때도 어떤 부분 서울에서 계속 생활했는데 자꾸 서울을 못 버려.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수도권 가리지 말고 지방에 나를 뽑아줄 수 있으면 다 지원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 끝까지 굳이 안 꺾었죠. 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걸 꺼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에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 이겁니다.
장건강님 공감하십니까? 사실 지방에서 서울 쪽에서 와서 일한다 하면 좋아할 사람을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뭐 장건강님이 공직사회 때 왔다고 하지만 공직사회가 아니라 뭐 사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면 솔직히 좋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약간 한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는 왜 그 좋은 서울 놔두고 여기 왔냐? 아, 이런 얘기. 서울 놔두고 여기 와서 뺑이 까냐? 좀 속된 말로. 너 혹시 서울에서 사고 쳐서 내려왔냐? 약간 이런 식의 좀 비꼬는 듯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왔다는 듯 그런 인식.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분 더 기억나는 사람이 있네. 한 분 더. 우리 누구야? 탄도왕님. 그리고 탄도왕님 안 들어오시네. 탄도왕님. 주간이기 싶은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한동안 죽돌이 짓 하다가 안 도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간이거든요. 그분이 말한 대로 하면 이번 주부터 주간이에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뭔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 생각해도 일이 힘들어서 간뒀다거나 멀리 가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야 아마. 예. 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요. 야, 서울 좋잖아. 있을 것 다 있고 사람 많고.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수도권 출신에 안 좋은 식은 지방사람한테 널리 박혀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서울을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깍쟁이. 깍쟁이가 뭐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약간 지방사람 무시하고 그 깍쟁이라는 이미지. 서울 출신은 깍쟁이라는 이미지. 요것도 내가 봤을 땐 안 좋은 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지방사람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좀 개인주의 성향 강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사람을 가린다. 이게 깍쟁이 이미지잖아. 근데 서울에 살다 보면 깍쟁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강이. 서울에 살다 보면 깍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왔는데 지방 사투리 쓰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신경 안 쓰면 누구 하나 날 걷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주의 성향 강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에 오만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라이도 엄청 많잖아요. 또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가려가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지방에 와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서울 깍쟁이 재수 없어. 아, 지방에 왔으면 지방 이 문화에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서울에 왔다고 티를 내고 다녀. 근데 근데 서울 사람들이 아셔야 돼. 지방에 왔으면 좀 능글능글하게 불어야 돼. 능글능글. 네, 능글능글하게. 근데 서울의 대부분 분들이 그런 걸 못해요. 약간 좀 아부 떤다거나 아첨 떤다거나 뭐 윗사람 챙긴다거나 이런 건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거든. 뭐 행님 하면서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고 뭐 이렇게 좀 챙겨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어, 야마, 행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서울깍지 인사 안 할 거 아니야. 누군지 모르니까. 어? 너 언제부터 이랬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니네 누군지 아나? 어?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주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좀 처음 오고 좀 서먹서먹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그 잘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게 있어도 제가 좀 많이 물어볼 테니까 좀 제 동생을 생각하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시킬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서울 분들이 지방에 오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추팔 날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히 경상도권이 경남이나 경북권에 오면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계질서 같은 거. 지방일수록 이 위계질서를 더 많이 따져요, 사실. 지역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챙겨주고 인사 더 하고 뭐 이렇게 좀 시키는 거 있으면 좀 잘 챙겨주고 하는 거를 그것만 해도 한 반은 먹고 들어가. 근데 대가 보니까 서울에 오신 분들이 그걸 못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장관이 때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지방에 와가지고 막 그분들이 앉기도 전에 젓가락 세팅하고 신문 갖다 드리고 커피 한 잔 타드려가지고 맛 챙겨드리고 오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저기 걸어오고 있으면 문 앞에 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인사하고 그러면 속으로 아마 장관이 이렇게 돼. 저런 걸 왜 하는 거지? 어련히 지가 알아서 먹을 건데 내가 왜 챙겨줘? 진 손이 없냐 발이 없나? 자꾸 챙겨주니까 저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를 때는 솔직하게 어? 꼭 챙겨줘야 먹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안 챙겨주니까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막내인데? 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면 아 전만은 위아래 구분 못하고 싸가지 없고 인성 모자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약간 수도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네, 이런 것.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려요. 서울 쪽에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서울에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문화 마인드를 좀 버리셔야 된다. 버리면 됩니다. 안 버리니까 힘든 거야. 안 버리면. 그러니까 장난기 때 이해하시죠? 서울 사람들이 이걸 안 버려요. 서울의 그 문화를 안 버려. 오히려 지방 사람도 서울에 오면 사투리 잘 안 하거든요. 사투리 못 고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서울 발로 바뀌고 서울의 문화에 적응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막 서울의 어떤 지옥철 막 힘들어하고 아니면 또라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살아가면서 나름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사투리 덜 하게 되고 뭐 서울의 어떤 그런 좀 명소나 뭐 교통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지방의 인프라 부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시설 같은 거. 물론 지방도 광역시 정도 가면 괜찮습니다. 광역시. 오히려 광역시는 서울보다 나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근데 광역시가 아닌 뭐 도단위 지역으로 가면 얘기가 틀려지지. 도단위 지역. 장관 계시 그런 도단위 지역 가버리면 얘기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건 뭐 그러면 지방 광역 출신도 도단위 가면 굉장히 난감해요. 네, 난감합니다. 편의시설 뭐 편의점이나 네, 뭐 카페 그리고 뭐 교통시설 뭐 이런 게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것도 차고운 게 뭐냐 하면 이게 다 찾아보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울하고 이게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 내가 보니까. 서울은 건물이 굉장히 빌딩 같은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서울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딱 밖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고 바로 옆에 뭐 세탁소가 있고 몇 미터 걸어가면 그러니까 몇 미터 걸어가면 다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좀 걸어가면 지방도 걸어가면 있는데 걸어갈 생각을 안 해. 제가 보니까 서울 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
몇 발자국 앞에 뭐 있고, 바로 앞에 뭐 있고,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그 생각하면 하면 되거든. 지방에는 한 100m 걸어가면 있다. 좀 5분 걸어가면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거를 굉장히 뭔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손해 본다고 맞죠? 이것도 조금만 찾아보고 이제 질에 익숙해지고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버스 같은 거 노선 알면 더 낫거든. 오히려 지방 같은 게 더 좋은 게 그런 러시아워 시간대 뭐 지옥철 같은 거 경험 안 합니다. 경험 안 해요. 그리고 오후에 차 안 막혀요. 서울은 오후에도 막히잖아. 오후 3시에도 막히잖아요. 퇴근 시간도 아닌데. 서울은 다 막히지 않아, 맞죠? 출퇴근 시간 막론하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안 막힌다는 거. 그리고 그 교통체증 같은 거 덜하다는 거. 오히려 익숙해지면 지방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보통 서울 오신 분들이 그런 보통 이제 당장 자기가 코앞에 있던 게 이제 코앞에 있던 어떤 편의점 카페, 뭐 세탁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상 이제 그 근방에 카페를 찾으러 가니까 좀 걸어가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이제 싫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도 많이 봤는데 느낀 거는 몇 발자국에, 그러니까 반경 몇 미터 안에 다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사는 건물 안에 다 있어야 돼.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하는 얘기 중에 아마 장광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세권. 이게 뭐냐 하면 스타벅스 플러스 역세권이거든요. 근데 지방에서는 스세권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슬세권이라는 거죠. 슬세권. 장광이 스세권 들어봤죠? 스세권 말고 슬세권 있습니다. 슬세권. 슬세권이 뭔지 아십니까? 슬세권은 뭐냐 하면 나도 보다가 알게 됐어. 슬리퍼 플러스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돌아다녀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싹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200m 뭐 집에서 200m 거리에 카페 있어도 다닐만 하잖아. 운동 삼아서. 그걸 못 건다 하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집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 안 그래요? 아니 무슨 200m면 한 300발자국만 가면 갈 수 있는 거잖아. 300발자국 걷는 게 뭐 300보 걷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근데 유독 이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 넘어오시면 이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만큼 서울 쪽이 상가나 그런 어떤 상권이 많이 극도로 많이 발달되었다는 거죠. 지방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음, 세 번째는 아는 사람이 없다. 네, 당연하죠.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 쪽에는 그, 내 학교 동창들, 아니면 좀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방을 내려오면 다 처음 보는 사람.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 누군데? 니 누꼬? 다 이런 반응이야. 경상도면 니 누꼬? 뭔 놈이고?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 오다 보니까 사람을 새로 사게 된다는, 새로운 걸 정착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뭐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문화적인 기회나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일자리 부족을 안 하고 다양한 일자리 부족을 얘기했어요. 다양한 일자리.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이 더 낫습니다.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는 지방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잡으면 오히려 서울보다 나아. 지방이 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대기업들이 80%가 지방에 다 있어요. 지방에 다 있어. 서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이 없잖아. 본사 빌딩 건물 말고는 없잖아요. 공장 쪽이나 뭐 어떤 기술 쪽 취업을 한다고 하면 서울 쪽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지. 물론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기도권 산업시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지방까지 넓게 보면 일자리가 더 많거든요.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은 지방 쪽에 널리 퍼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석가라고 하면 석가는 되게 여수 쪽에 다 몰려 있고 여수나 울산 쪽에 이 해안가 쪽에 다 몰려 있고 자동차 쪽은 경상도 쪽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다양한 일자리 부족이란 뭐냐면 이 다양한 일자리는 그런 거예요. 예술 쪽으로. 자, 예술 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무실, 사무직 같은 거. 그리고 뭐 배달 대행,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서울 쪽에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서울 쪽에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 사무직. 왜냐면 지방에서는 사무직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고, 지방에서 사실 여자분들 일할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공장 가가지고 기계 잡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서 이거 하려고 가는 거죠. 특히 예술 쪽 나온 사람들은. 뭐 연예인 되고 싶다거나 뭐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 디자인 쪽 일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예술 쪽 특히 이 예술 쪽은 지방하고 이 서울하고 인프라가 극도로 벌어져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벌어져. 예를 들어서 이 소도권의 음대하고 지방의 음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고 미술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미술 쪽은 미대 졸업하면 디자인 업계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는 정말 쪼매나고 쪼매나다 보니까 파이도 작으니까 당연히 돈도 작아요. 돈도 작고 일자리도 없어. 일거리도 없어. 그리고 서울에는 빌딩이 많잖아요. 빌딩이 많으니까 그 안에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많으니까 사무직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반면에 지방 쪽 내려오면 이런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울 쪽도 힘들다고 하지만 지방이라면 아예 뭐 이걸로 돈을 번다는 건 포기해야죠. 배달 대행 같은 것도 제가 여기 왜 적어놨냐 하면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단가가 더 셉니다. 지방보다. 지방보다 돈이 더 많이 벌어져요. 훨씬 더 많이. 단가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일감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 배달 대행하면 돈 많이 못 벌 거야 아마 대구에서는. 대구는 단가도 쌀 뿐더러 24시간짜리 배달집이 별로 없어요. 서울은 24시간 하는데 굉장히 많잖아. 24시간을 아예 중점으로 잡고 일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대구는 24시간 배달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시내나 저기 어떤 사람 많은 곳 말고는 없어요. 새벽 1시 지나면 문 닫습니다. 치킨도 배달이 안 돼요. 뭐 짜장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간밖에 뛸 수 없고 그리고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서울만큼 물론 돈을 버는 사람 있긴 하겠지만 서울만큼 그렇게 큰 돈은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 라이드 뛰기 좋죠. 왜냐하면 서울에 자취한 사람도 많으니까 자취한 사람들 대부분이 요리를 잘 안 할 거예요. 요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생활하는 사람이 돈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배달시켜 먹으니까. 서울은 배달비가 한 4천 원 들더라고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4천 원 들더라고. 그리고 음식값이 수수 만 원이면 배달비 4천 원. 그럼 한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4천 원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르바이트도 서울 쪽이 많다는 거. 지방은 지금 아르바이트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지방 쪽은. 단가도 약하고.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워낙에 이 장사꾼들,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 방송 기억하십니까? 올드게이머님이라고 추노게이머. 강동구에서 그렇게 20군데 알바 추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8,000원요? 만약에 대구에서 8,000원 하면 음식으로 뜯어가지고 짜장면 랩 뜯어가지고 바로 얼굴에다 부어버릴 거야 아마. 짬뽕 국물 바로 얼굴에 부어버릴 거야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두껍다고. 8,000원, 와 심하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서울이 일자리의 어떤 그런 뭐 양은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예술 쪽으로 일하는 사람 지방에 올 리는 더 없죠. 지방에 올 리는. 물론 지방 쪽에서 연극이나 예술 쪽 해가지고 잘 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화 배우 중에 지방 쪽에서 이제 연극단에 있다가 서울 쪽에서 이제 작품 활동해가지고 뜨신 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분. 남자분인데 누구지 모르시죠? 여러분도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힌트 하나 드릴까요? 미생에 나왔던 분입니다. 네.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분이에요. 이성민 씨. 네. 그분이 대구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연극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작품 했는데 잘 돼가지고 그분도 아마 뜨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극 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 못하죠 그럼. 배달 8,000원이면 5,000원도 버락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못 부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서울 사람 지방에 오면 가장 실망이 그런 거죠. 여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연애를 못 할 수도 있다. 연애나 뭐 결혼을 못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생활하다가도 뭐 거기에 동네 아가씨 많고 어떤 그런 만남의 장이 형성이 되면 그래도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에 인사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동네는 뭐 여자들 아가씨도 얼굴 보기 힘들다. 아줌마들밖에 없다. 특히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 공단이지 않아요? 공단 같은 데 가면 뭐 구미야 뭐 공순이도 많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데 가면 남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들밖에 없어.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젊은 아가씨는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서울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장래를 이제 내가 나중에 5년 10년 여기서 계속 살 거 생각해 보니까 뭐 이 동네는 뭐 아가씨도 없고 아가씨도 없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받기도 좀 그렇고, 소개받는다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 아무래도 서울 쪽에 젊은 아가씨도 많잖아요. 뭐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이미 서울 쪽에 이제 젊고 예쁜 아가씨들 많이 보다가 지방 쪽에서 어, 또 뭐 결혼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죠, 사실. 많지 않죠. 오히려 여자분들이 서울 쪽으로 다 가려고 하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토박이들이 지방 생활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서울 사람들도 서울에 먹거리가 없으면 지방으로 와야 돼. 서울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서울 토박이들 중에. 장강이 그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도 지금
시간만 까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낸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난 서울에 살았으니까 난 딴 데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럼 계속 이제 발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하는 거죠. 맞잖아요. 서울에 산다고 서울 토박이라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서울 토박이들 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 서울에 답이 없다고 하면 딴 데 가서라도 뭐가 내 살궁리를 찾아야죠, 뭐. 안 그래요? 뭐 지방에서 답이 없으면 서울을 가야 되고, 서울에 답이 없으면 서울 출신이 서울에 답이 없으면 지방이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답도 없는데 자꾸 몰려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우리 장근강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며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